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우리 파이코인이 가고 있는 희망 가도에 어떤 좋은 소식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마이그레이션이 이제 2배로 증가해 가고 있다,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한때는 또 마이그레이션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이런 일도 있었지만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고, 라이브니스를 다시 임시 승인으로 해달라는 이와 같은 얘기들이 꽤 많아서, 이것도 하나의 중국이나 베트남계의 다교정을 위해서 수정을 하다 보니까 버그가 생겼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버그가 수정됐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또다시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언제든지 우리가 다시 라이브니스를 할 수 있는 팝업 창이 뜨면은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되겠다.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본인에게 그와 같은 일이 있더라도 제대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니까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겼느냐 하고 불만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어떤 저희 댓글에서도 한번 KYC를 받으면 끝인데 왜 KYC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고 이제 댓글을 다신 분도 계시는데, 저도 KYC를 한번 통과하면은 그것으로 끝이어야만 되는데, 그게 또 상당히 많은 KYC를 통과했지만은 좀 더 문제가 있는 그런 것들이 발견된다든가, 이런 가교정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라이브니스가 떴을 때 거기에 우리가 대응을 하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정말 암호화폐 세계에 큰 변화를 주고 정말 제대로 된 법안이 만들어질 것 같은 이런 희망을 주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지금도 진행되어 가고 있지만은 한번 우리 같이 살펴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 왔는데, 미 대통령의 책상 위에 지난번 통과했던 암호화폐 법안 SAB 121이 이미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거부권을 할 것이라고 표결 전에 그와 같은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저희들도 궁금해하고 있는데, 마치 이와 같은 궁금해하고 있을 때 포괄적인 시장 구조 법안인 FIT 21 법안,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 관련되는 법안이 어제 저녁에 이제 통과됐다고 아침에 뉴스에 나온 걸 보고 저도 상당히 반가운 뉴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지난 화요일인가 ETF, 이드럼의 현물 ETF가 승인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드럼의 가격이 한 18% 이상 갑자기 급등하고 다른 코인들도 가격이 급등하는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와 같은 일이 왜 생겼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여기에 변화가 된 거는 상당히 중요한 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친암호화폐 쪽으로 나가게 되고, 그게 이제 대선 자금도 암호화폐를 받겠다고 이제 홈피에다가 만들어 놓기도 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암호화폐를 좀 무시하는 이런 분위기로 이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야, 이래다가는 안 되겠다. 지금도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가 한 8,500만 가까이 미국에서 된다고 하니까, 이 많은 보유자가 선거에 엄청난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뭔가 정책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단순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대응보다는 강경론을 다시 완화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에 이런 암호화폐 법안을 거부권 행사를 안 할 것 같다라든가, 또는 이드럼의 ETF, 현물 ETF가 마치 승인을 하기 위해서 SEC가 지금 상당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든가, FIT 21이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이 통과됐다든가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다시 나눠보면 좋겠다 싶어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 미국 SEC에서 이제 정관거래소에다가 이드럼의 현물 ETF를 심사를 하기 위해서 심사 요청서를 이제 다시 좀 제출해 달라. 이와 같은 뉴스가 나오자마자 엄청난 큰 변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드럼이 18% 이상 급등을 했던 그런 뉴스 이후에 엄청난 많은 뉴스가 나왔는데 그 뉴스를 제가 다 소화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요약만 해드리면은 이드럼 현물 ETF가 신청하려면 정식 심사 요청서가 19B-4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다시 제출했던 곳이 5곳인데 여기에 이제 피델리티라든가 바네크라든가 인베스코, 아크, 리세어스 이와 같은 곳에서 심사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여기에 이제 심사 요청서를 제출할 때 조금 더 수정했던 내용은 스테이킹 기능을 빼겠다. 이렇게 스테이킹 기능을 빼고 제출했기 때문에 이게 SEC에서 이제 받아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여기 SEC에서는 그 지금까지 이드럼은 정권이다 아니다를 이제 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데 스테이킹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 정권법에 어긋난다라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드럼의 그 정권 여부를 떠나서 스테이킹 부분만 빼면은 ETF가 승인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렇게 바로 스테이킹을 빼고 이제 제출했고 이렇게 했던 것은 한 1, 2주 전에 그 SEC에 입장하고 180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것은 정치적인 어떤 그런 변화 아니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행위였다. 이렇게 보고 상당히 여기에 이제 관심들을 가지고 하는데 SEC는 스테이킹을 하지 않는 이드럼은 정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스테이킹을 하면은 불인정한다. 이렇게 해서 이게 스테이킹을 하지 않을 바에는 이렇게 ETF 해도 문제가 많겠다고 하는 몇 곳은 이미 이제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는 곳도 있고 한데 이와 같이 이제 이드럼의 그 스테이킹이 핫 이슈로 이제 떠오를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뭐 지금 당장 그와 같은 것보다는 지금까지 이드럼의 ETF가 승인 여부가 굉장히 불투명했던 것이 이제는 상당히 가까워져서 심하게는 금주 내에도 발표가 할 것 같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만 해도 상당히 큰 변화다. 그 변화에 우리가 이제 이 파이코인의 변화도 덩달아서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통과됐다는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법, 이건 상당히 초당적으로 이제 승인을 했는데 279대 136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71명의 민주당도 찬성을 했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이제 반대 의견을 내고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반대 입장이지만은 당원들에게 반대표를 던지라고는 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결과 71명의 민주당도 찬성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큰 수로 이런 승인이 떨어졌지만은 이것이 이제 상원에 가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되는 게 상원에는 그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는 이런 그 암호화폐, 반암호화폐 이런 분들도 있고 하니까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지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렇게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법이 초당적으로 승인을 했다는 얘기는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주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미국의 리더십을 보장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현재 규제 환경에서는 혁신에 아주 해를 끼치고 있고 웹3와 이런 이드럼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드럼의 미래는 전 암호화폐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는데 이번에 이제 승인을 함으로써 블록체인 기업의 혁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흥미있는 그런 법안 통과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초당적으로 이제 노력해 왔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거래소 및 브로커, 딜러를
포함한 디지털 상품 규제권을 SEC가 아닌 CFTC에 부여하는 것이 이번의 특징입니다. 그동안 SEC가 너무 이제 집행 기준을 통해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규제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그게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규제는 없으면서 집행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게 된 그런 것들도 암호화폐를 반대하는 미국 의원 중에 한 분이 했던 말을 보면은 이해가 가는 게, 암호화폐가 합폐가 된다면은 세법 집행에 불가능해질 것이다. 세법 집행 때문에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암호화폐는 이제 좀 문제가, 그런 쪽의 어떤 문제를 하는데, 이걸 제대로 안다면은 상당히 암호화폐가 이런 금융의 혁신을 가져오고 세법에도 적절하게 만들면은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이런 그 의원들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그 법안 통과를 통해서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상원을 위해서도 많은 이런 토론이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FIT 21액터,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이라는 것을 이제 오늘 결의가 됐다고, 이제 그 승인이 됐다고 발표하기 그 어제 뉴스에 의하면은 게리 겐슬러는 거기에 이제 반대 입장을 냈는데, 그 반대 입장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면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정권 영역에서 제외시키면은 투자자 보호를 약화시킨다. 이렇게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만 강조를 하고 있다. 정말 게리 겐슬러가 어떤 투자자를 보호했는지 하는 게 여러 사람들의 생각인데, 아직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정권 영역에 두어야 된다. 이런 본인의 그 영역 싸움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암호화폐 투자자에 대해 SEC가 조사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시장의 대부분이 규제되지 않는 상태로 남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게리 겐슬러가 하는 그 반대 의견을 보면은, 시장이 규제가 되어야 된다든가, 뭐 투자자를 보호해야 된다든가, 이와 같은 쪽의 얘기를 하지,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기술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의 정책 변화만 있으면 언제든지 바꿔 나갈 수 있고, 홍콩 같은 데는 정권과 상품을 같은 위원회에서 규제하니까 전혀 이와 같이 SEC하고 CFTC하고의 어떤 영역 싸움이 없이 제대로 꾸려나가고 있는데, 미국은 아직도 이제 SEC라는 이런 곳에서 그 정권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암호화폐를 옥죄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발전이 없으니까 미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다가, 이렇게 이제 미 하원에서도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런 금융혁신의 이니셔티브를 잡아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것이 우리가 파이코인이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가고 있는 이런 그 가도에 엄청난 큰 변화고, 이번 주에 나왔던 이런 소식들은 우리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다. 이 말씀도 한번 전해드립니다. 비트와이즈의 CEO가 했던 말이, 다수의 대기업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에 비공개로 투자하고 있다. 이런 비공개 정보가 만약 공개가 된다면 엄청난 큰 파장이 올 것이다. 이러면서 옛날 페이스북, 지금 메타와 같은 규모의 대형 IT 기업들이 내년까지 비트코인 대차 대조표에 추가를 시킬 것이다. 이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 강세장의 다음 촉매제는 기업과 의원이 비트코인 매입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포인트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에서 비트코인을 샀다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한 20-30% 급등했던 그와 같은 그 해프닝도 있었는데, 뭐 이와 같은 식으로 엄청난 대기업에서 이런 그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것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대차대조포의 손익을 이제 기록할 수 있도록 했던 이런 것들 때문에 큰 변화가 될 수 있고, 이것이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촉매제보다도 더 큰 촉매제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이제 이런 얘기를 이런 비트와이즈 CEO가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앞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변화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파이코인이 오픈넷 가기 위한 그 전제조건 3을 충분히 달성시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SEC가 이더리움의 현물 ETF를 승인시킬 수도 있는 분위기가 바뀌자마자 그 디지털 자산 플랫폼인 프로메티움이 6월 첫째 주부터 이더리움 커스터디 서비스를 출시 예정이다. 이와 같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프로메티움은 SEC하고 짜고 치는 그런 플랫폼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 하니까 이와 같은 SEC의 그 소식을 언제 들었는지 이와 같은 뉴스를 내세우는 걸 보고 뭔가 SEC가 변하긴 했구나 하는 이런 느낌도 받았던 게, 이게 기존 규제 환경 내에서는 이더리움의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많이 이제 사라졌다. 이렇게 정권법에 따라 커스터디 사업이 관리되는 것은 이분이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법에 따라 이 이더리움의 커스터디 사업이 관리된다. 이렇게 이제 이더리움의 정권이라도 SEC에서 승인한 이런 커스터디 사업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처음이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고, 이렇게 그 프로메티움에는 자산 운용사라든가 헤지펀드, 은행, 투자자문사 등을 상대로 서비스를 하게 된다. 이런 포인트를 이제 썼습니다.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그 프로메티움은 금융산업규제청에서 지난 12월에 특수목적 브로커 딜러 라이센스를 통해 암호화폐 청산 및 결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아놓은 그런 회사다 하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리고, 이곳은 SEC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승인을 받는 거래소도 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플랫폼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았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 폼프 인베스트먼트 설립자, 이름이 안소니 폼폴리아노라고, 거기에서 이제 아마 폼프라는 말을 빼와서 폼프 투자회사를 만들었는데, 이분이 했던 말이 이렇게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면서 이것은 암호화폐 업계 전체를 인정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는 마지막 장애물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이더리움 현물 ETF는 마지막 장애물이 이제 없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암호화폐와 같은 기술 수용의 채택 단계는 늘 무시와 비웃음 싸움과 승리가 반복되어 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이 블록체인과 같은 이런 혁신 기술이 수용될 때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결국 이와 같은 것이 승리하는 그런 과정을 설명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파이코인이 5년 전에 나왔을 때만 해도 뭐 상당히 무시하고 다단계다 등등 하면서 했던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 나오면서 지금까지 5,500만 명 이상의 그 커뮤니티를 이루어가면서 신뢰를 조금씩 겪어가고 있고, 금년 말에는 오픈넷을 가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고, 이 오픈넷 이후에는 어떤 B2B 거래를 통해서 이 우리의 파이코인의 가치가 얼마나 올라갈지 기대하는 이런 분위기가 이루어질 때까지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들을 이더리움의 현물 ETF 승인 과정을 얘기하면서 이와 같은 것은 암호화폐 업계 전체를 인정하는 이런 해프닝이다. 좋은 소식을 이제 전해주고 있고,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그 부정적인 뉴스도 많기 때문에 이것이 점점 이제 긍정적으로 바뀌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이렇게 비트코인 현물 ETF를 내세웠고 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언제 승인이 돼서 실제 거래가 될지는 몰라도 이렇게 바이든 정부에서조차도 암호화폐에 의해서 강경론을 완화시켜가는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파이코인의 미래는 정말 기대할 만하다 하는 이런 느낌을 다시 한번 받아봅니다. 최근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나왔던 뉴스가 여기에 이제 국가 블록체인 정책 운영위원회를 다시 구성했다. 이 나이지리아에서 이제 블록체인 정책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재구성을 했다는 얘기가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래도 왜 이렇게 재구성을 했느냐 하는 것이 관심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 나이지리아에서는 블록체인이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이점을 인식을 아직 못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공급망 관리 등 모든 산업에서 올바른 제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보장하는 등 이점이 아주 크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이와 같이 국가 블록체인 정책을 위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앞으로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크게 할 것을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우리나라도 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관심을 가져서 이루어 왔는데 거기에 파생되는 블록체인의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위해서 당연히 나와야 되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우리 암호화폐 분야가 발전을 못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아울러서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아울러서 발전시킬 필요성을 우리 파이 네트워크를 이렇게 좀 예를 들면은 이게 엄청난 우리에게 큰 그 산업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웹3 플랫폼의 모범이 된다는 것들도 좀 더 정책하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많은 커뮤니티를 가지면서 이렇게 신뢰망을 구축하고 이렇게 KYC를 통과하고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이런 망을 글로벌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이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그 파이 네트워크가 이렇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혁신을 내다볼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